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를 읽습니다. 차이나TV입니다. 오늘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일인데요. 사실 우리는 남북 대치 관계에서 공산당 옛날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얘기도 사실 중국 공산당 100년 얘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오늘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지금 일정 부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지금 이제 천안문 광장에서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좀 실시간 중계하듯이 얘기를 하면서 중국 경제 투자 얘기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의 연설 내용들이 사진하고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살짝 봤는데 지금 중국몽, 그다음에 건들면 좀 다칠 거야 우리 이런 얘기를 좀 세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네, 오늘 그 시석의 그 연설을 보면요. 네. 아무래도 공산당 통치 100주년간의 그 발전상이라든지 체제의 우월성 그리고 통치의 정당성과 관련된 내용들로 가득 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5천년 중국 역사상 자신의 임기 동안에 빈곤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풍요로운 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했다는 내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후면부로 들어가면서 공산당 통치의 그 정당성을 상당히 주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는 그 9,500만 당원들이 헌신과 충성, 단결을 하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앞으로 30년간 자신의 그 통치 철학을 밝혔는데요.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대중국 그 봉쇄 전략과 관련해서 그 대외 정책도 밝혔습니다. 중화 민족을 괴롭히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중국을 건드리면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릴 것이라는 다소 아주 과격한 발언을 네. 했는데요. 아무래도 G7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서방과 중국과의 관계는 현재 7개 전선뿐만 아니라 우주 그리고 데이터와 관련된 전쟁으로까지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본인이 지금 사실은 정권을 잡고 나서 잘 사는 사회가 됐다. 그렇겠습니까? 이전부터 지금 다 덩샤오핑부터 해가지고 개혁개방해서 잘 살게 된 건데 어쨌든 시진핑의 리더십은 강력합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제 중요한 건 경제와 투자 관련한 거잖아요. 경제 관련해서도 이제 미리 나왔다든지 오늘 나온 좀 아젠다나 그림을 좀 윤곽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그 경제와 관련된 아젠다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안의 내용들을 그동안에 쭉 시진핑 국가 주석이 여러 학습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2035년까지 현재보다 GDP나 1인당 국민소득 면에서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이 때문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이미 제시한 상태인데요.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는 자강을 하겠다. 그리고 내수 중심의 쌍순환 경제뿐만 아니라 5가지 사회주의 발전 모델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혁신과 협조, 에코, 개방, 공유라는 5가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세부 내용을 본다면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피크로 유지시키고요. 그리고 디지털 위엔화와 관련해서는 내년 2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발행을 하는 소위 말해서 법정 통화 제도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의 말을 잘 듣는 얼룩말 기업을 키우겠다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가지 사회주의 경제 모델 중에서 공유라든지 협조가 상당히 강조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바이두를 비롯해서 30개 대형 IT 기업의 CEO들이 올해 말까지 전면적으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유 기업 중심의 자회사로 빠른 속도로 민영 기업들이 편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기억나는 게 이제 제조업 2025 이런 걸 한참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었는데 지금은 2035년까지 GDP를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 2035년이면 이제 14년 남은 건데 그래서 G1 국가로 경제적으로 끌어가겠다는 건데
글쎄, 이런 아젠다는 목표 달성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뭐 현재 올해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한 8%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때문에 뭐 GDP 규모를 2배로 올리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간 4.5%씩 성장하면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한데요. 네. 이제 문제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내후 외환에 내년도부터 빠르게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개방을 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통제 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민간의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도전 정신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경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세수의 50%, 그리고 수출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성장 엔진인데 이게 출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질 성장률은 2030년까지는 3.3% 전후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이후부터는 2%대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중국이 저성장에 들어간다면은 중국의 체제 고유한 위험들이 있는데요. 도농 간 지역 간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집값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35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버블 문제도 터질 수가 있고요. 또한 2조 달러에 달하는 부실 채권 문제도 다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인해서 소비 위축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요. 또한 30년 전 일본보다 중국의 민간 부분의 부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GDP 대비 200%가 지금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체제 구조적 모순 문제들이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중국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고음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중국의 정치 체제에 관련해서는 내년 10월 당대회 시진핑의 3기 임기가 진행하는 것이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외 정책이나 특별히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청사진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통치 철학은 유물사관에 근거한 새로운 발전관을 제시하면서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부추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서방식 민주주의보다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집권 8년 동안에 세계 중심이 됐던 만큼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단결해서 공산당은 앞으로 시진핑 당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한 대외정책 같은 경우에는 중국식 가치관을 앞으로 세계 질서에 맞춰서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음양오행설과 관련된 사상을 신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풍수 지리상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동승, 서강, 동쪽에 힘이 오르고 서쪽은 지금 쇠락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원리에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힘이 커지기 위해서 미국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과는 미소 외교 그리고 대미 통일 전략을 쓰겠지만 앞으로 중국의 힘이 더 강해진다면은 내정 간섭이라든지 국제 규칙 무시 그리고 일방적 제재라는 전략 외교로 다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각국이 다시 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특별히 외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서방 세계의 압박, 그다음에 1대1로 하면서도 지금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사실은 중국도 이제 젊은 층들이 자라나서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제받는 거에 대한 부담감, IT 기업인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과연 강건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좀 듭니다. 네, 공산당 독재, 일당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개혁 개방 이후에 연간 10% 이상 고속 성장 때문에 자산도 형성할 수가 있었고요. 일자리도 만들어주면서 정치적으로 아무래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 5,000년 역사상에 처음으로 빈곤을 추방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빈곤을 추방한 샤오강 사회라는 것은 1인당 7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와서 주거비라든지 그리고 식료품비가 올라가면서 이런 샤오강 사회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기력증에 지금 빠진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한 글로벌화라든지 자유, 혁신 대신 공유경제를 강조하고 있고요. 당에 의한 통제, 사회주의 모델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소련과 북한은 이런 모델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의 성장 잠재력은 빠른 속도로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모순 문제도 계속 일어나면서 공산당 체제가 좀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 공산당 이 행사 관련된 얘기했고요. 준비하신 경제 이슈 가운데는 뭐 물가 얘기는 다음에 좀 하도록 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테니까 위안화 절상 이후에도 중국 증시가 올랐고 외국인들이 기업 주식을 산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소장님도 중국 증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거 제가 기억하는데 중국 증시 경제 주가 흐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중국 증시는 대표적으로 CIS 300 지수를 보면은 이번 달에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또 창업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들이 위안화 절상뿐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올해는 V자형 회복을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데요. 올해 상반기만 작년보다 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입형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위안화 절상을 완만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위안화 절상 수혜 종목이죠. 항공이라든지 에너지 그리고 목재 음식료 업종뿐만 아니라 IT 업종 중에서도 세계와 관련해서 수출 증가가 일어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중국 증시 요즘 매수세가 좀 힘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위안화가 절상이 됐다는 것은 중국 경제가 강력하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가장 증거고요. 해외 경제보다도 중국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환율 절상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는 중국 증시 같이 정책 시장일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IT 특히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는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차이나TV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